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9주차 2교시 마케팅과 고객관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또 이번 시간 강의 주제예요.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세분화를 살펴보고요. 또한 소비자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이에요. 마케팅 모형, 마케팅 관리가 있고요. 시장 세분화 기준,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행동, 경제학적 분석, 심리학적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마케팅 모형인데요. 오늘날 마케팅은 시장에서 4P에 이어 4C와 4E도 있었는데 이번엔 또 TLO 모형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경쟁 기업과의 대응이고요. 판매 경우 유통기구에 대한 평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통기구란 말 그대로 배달이에요. 유통 택배. 마케팅 의사결정에서 자사의 경영자원, 인력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정보력, 이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를 기업이라 하고요. 또한 시장 수요인 소비자를 합쳐서 우리는 4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 마케팅은 4P와 4C로 인식하고 있어요. 4C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경쟁기업, 컴피티션, 유통기구, 채널, 기업, 컴퍼니, 시장 수혜자는 소비자 해가지고 우리가 4C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모형이에요. 최근 기업의 환경 요인이 마케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는 신소재, 친환경, 신정보 기술 등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제이고요. 이 법제는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사회적 규제와 철폐는 마케팅의 새로운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외에 국제 물류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환율, 금리, 물가, 경제 변동 등 여러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기타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기술, 테크놀로지의 T, 법제, 로우의 L, 기타, 아더스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TLO 모형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의 마케팅을 마케팅 관리의 과정에서 파악하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라고 봅니다. 마케팅 목표 설정이 있는데요.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은 10년 이상을 우리는 장기 목표, 3년에서 5년을 우리가 중기 목표, 당해년도, 올해 연도를 우리가 단기 목표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매출액과 순이익, 시장 점유율 등 객관적인 수치로 목표 설정을 우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판매 예상, 제품 구성이나 사업부 실적에 따라서 또한 우리는 중장기 예측을 실시하고 있어요. 마케팅 목표 설정에서 여러분들의 장기 목표도 10년 이상 세워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20살이니까 내가 30살에 뭐 하고 있을까? 또 중기 목표, 내가 지금 1학년이니까 3년 내지 5년은 4학년 아니면 졸업하겠네? 졸업해서 어디 취직할까?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당해년도 올해 중간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학점은 어떻게 받을까? 장학금 받았으면 좋겠네?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마케팅 관리의 그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갭의 추출. 전략갭이란 무엇인가? 이 갭이란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죠. 전략의 어떤 차이, 갭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마케팅 목표와 판매액을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차이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3년 후에 마케팅 목표가 있었는데 뭐 10,000대 팔기로 했는데 실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5,000대밖에 못 팔았어요. 목표 달성 못한 것이죠. 그런 거. 여러분도 이번 학기에 뭐 당해년도에 뭐 4.5만점에 4.0은 넘겨야지. 장학금 그래도 문턱은 한번 밟아봐야지 했는데 조금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 마케팅 활동으로 우리가 보충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전략적 행동으로 차이를 상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곧 전략적 갭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영환경 파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내외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사회도 변하고요. 경제, 기술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토로라 한때 잘 나갔죠? 모토로라는 미국에 있는 한때 잘 나가던 핸드폰 회사인데 스마트폰 세상에 적응 못해 가지고요 사라졌어요.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 세계 최고의 한때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지 못하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의 운명이 달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기회를 만들거나 또는 기업 위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자동차 업계를 보게 되면 내연기관, 우리가 가솔린이라든가 뭐 디젤, 가스로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인데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변해가는 거예요. 토요타라든가 뭐 테슬라는 뭐 전기차로 성공했고요. 토요타라든가 벤츠, BMW 등등 포드, 크라이슬러, 뭐 GM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뭐 현대, 기아 등등 있죠. 근데 앞으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수소차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가게 되면 시장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기업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신기술이 출현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과거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는 바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영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업의 유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경영자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기회를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기업의 경영자원 역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업 위험이 각 기업의 약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시각에서 자사의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를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즉,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사내 설문조사도 해보고요, 영업실적 평가도 해보고요, 등등등 통해 가지고 자사의 인력과 자금력과 뭐 기술력과 판매력과 정보력 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4번과 5번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SWOT 분석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S는 강점, 스트렝스고요. W는 약점, 위크니스고요. O는 오퍼튜니티, 기회고요. T는 위협, 트리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케팅 전략 창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채널이라든가 프로모션이라는 전략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
방안, 그걸 우리가 마케팅 전략 창출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조직의 구축이에요. 경영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 필요한 능력, 인재 역량, 인원 배치 등이 결정되고요. 전략 실현의 주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제 8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계획과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활동이 전략 실현을 위해서 계획되고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정이라 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대략 이번 학기 목표가 4.5 만점에 4.0인데 4.0이라면 모든 과목을 A를 맞아야 되거든요. 모두 다 A뿔 받으면 4.5고 모두 다 A 받으면 4.0, 모두 다 B뿔 받으면 3.5잖아요. 4.0 넘기려면 모두 B 이상 맞아야 되는데 보니까 대륙 보니 B뿔도 한 2-3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해야죠.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말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조정이겠죠. 이제 마케팅 관리의 9번째 평가와 보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활동은 평가돼야 되고요. 목표 달성자에게는 금전적, 정신적, 금전적 포상이 주어지고 승진 제도와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승진은 한 호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승진, 직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직급이. 여러분들 군대에서 일병 3호봉에서 특진 여러분들이 큰 성과를 냈으면 3호봉이 4호봉 돼야 되는데 5호봉으로 건너뛸 수도 있나요? 직장에서는 가능해요. 대리 2호봉인데 특진을 받게 되면 3호봉이 아니라 4호봉이 되는 경우예요. 5호봉 지나고 나면 이제 과장이 되죠. 그러면 동기보다 1년 먼저 과장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특진을 했기 때문에 호봉이 하나 빨라진 거죠. 평가와 보상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제일 좋은 건요. 급여가 올라가는 것도 좋겠으나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직급이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한대요. 근데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은 직급보다는 그 봉급이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케팅 감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최종 단계는 감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앞에서 공부한 1에서 9번까지는 모든 단계에서 행한 방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우리는 감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성과는요. 5번의 자사, 자기 회사의 경영자원 분석의 정보로 이용되어야 됩니다. 즉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경영자원 분석 정보로 이용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경영자원 분석의 정보를 이용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4번째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개념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일정 기간 특정 제품에 대한 반응이 유사한 소비자까지 집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장 세분화의 특징, 어떤 소비자들은 나이, 취미, 소득, 지식 수준 등이 유사하여 제품에 대한 반응이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들은 시간에 따라서 소비 형태가 변하게 되므로 시장 세분화에서 시간적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세분화, 대학가 앞에 분위기하고 동네 파고다 공원 앞에 분위기하고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안양 1번가 하고 또 홍대 앞에 하고 강남 사거리 하고 뭐 가로수길하고 분위기 있겠죠? 이제 종로에 가보면 탑골 공원도 있고 파고다 공원도 있고 장충당 공원도 있어요.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죠? 찾아오는 연령층도 다르고 있고 취미라든가 뭐 소득, 지식 수준 등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대학가 앞에서 판매하는 게 있고요. 강남역에서 주변에서 판매하는 또 물건 가격이 다를 수 있겠죠? 그 강남역에서 5,000원짜리 구시 짜장면 팔게 되면 누가 갈까요? 근데 대학가 앞에서 5,000원짜리 짜장면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뭐 2만원짜리 짜장면 팔게 되면 누가 갈까요? 뭐 그런 거, 네.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 세분화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나이, 소득, 욕구, 취미 등이 서로 다르지만 이 차이점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 형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저기 반포에다가 뱅뱅 옷가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뱅뱅. 6개월도 안 돼서 문 닫았어요. 뱅뱅을 팔려면 수도권 변두리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강남 반포에다가 뱅뱅을 차렸으니 조도 아닌다고. 서로 다른 소비자들을 유사한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네. 구분할 수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비 형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세분화 효과에 대해서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로 소비자 욕구와 구매 행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해서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야 되는 거겠죠. 가능하면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 세분화, 고소득층 동네가 있고 중산층 동네가 있고 서민층이 있고 등등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물건도 달라지겠죠. 앞에서 같이 뱅뱅 팔려면 변두리로 많이 나가야 되겠죠. 변두리로. 반포에서 팔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분화로 시장에서 마케팅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타겟팅 하는 것이죠. 타겟팅. 네, 소비자 타겟팅. 세분화. 이제 세분화 조건에 대해서, 시장 세분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어느 것이 판매자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 각 세분된 시장 규모와 구매력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각 세분된 시장에서 이익 창출이 가능한 규모 이상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학가 앞에다가 커피숍을 차리려고 하는데 주변에 커피숍이 경쟁업체가 한 5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학의 총 학생들 인원이 5,000명인데 5,000명 중에서 학교 앞에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람은 10%, 500명이 커피숍을 이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올 평균은 100명? 100명 커피 팔아가지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큰지, 이왕이면 5,000명 학생보다는 2만 명인 학생이 좀 낫겠죠? 그 대학가 앞이 낫겠죠? 그 대신 임대료도 비싸고 경쟁업체가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 또 따져봐야 되겠죠. 각 세분된 시장에서는 상이한 마케팅 계획이 필요하게 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하나의 시장에서 다수의 동질적 집단이 존재하여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시장조사라고 그러죠. 시장이 커야 된다. 이 시장에서는, 요 동네에서는 주로 그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소득층이 어떻게 되는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몇 시간대 많이 움직이는지, 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 세분화 이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세분화 변수는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심리 분석적, 행동 분석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지리적 변수입니다. 세분화 자금이 비교적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시장 접근이 가능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지리적 변수가 할 수 있고 인구 밀도에 따라서 지리적 변수, 도시 규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역은 동부냐, 서부냐, 남부냐, 북부냐, 또 중부지방이냐, 해안지방이냐, 내륙지방이냐, 산간지역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해안지방, 내륙지방, 뭐 산간지방 다 다르겠죠? 파는 게 다르겠죠? 해안가는 주로 횟집이 많나요? 산간지방에는 산채 비빔밥, 내륙에는 넓은 초원에서 한우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고깃집이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인구 밀도, 대도시냐, 중도시냐, 소도시냐에 따라서 또는 농어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대도시에서는 맥도날드가 잘 팔리고 소도시나 농어촌 가게 되면 맥도날드보다 롯데리아가 잘 팔린대요. 그 소도시 가면 맥도날드가 뭐 하는지 잘 모른대요. 롯데리아는 잘 아는데. 왜? 롯데는 알잖아요. 롯데제과는 알잖아요. 롯데껌 잘 알잖아요. 그래서 롯데리아는 잘 알아요. 아, 같은 롯데인가 보다. 그러는데 맥도날드 쟤 뭐 하는 거야? 자동차 회사인가? 뭐 배터리 파는 회사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맥도날드가 이제 소도시 지방에 가게 되면 홍보한대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팝니다. 이렇게 홍보합니다. 어쨌거나 대도시라든가 젊은 층들은 맥도날드, 나이 드시고 지방으로 갈수록 롯데리아를 선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규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10만 또는 50만, 100만 이하에 따라서 또 100만, 300만 이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도시 규모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기후에 대해서 열대지방이냐, 온대지방이냐, 냉대냐, 한대냐, 다습지역이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리적 변수 쭉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통계적 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욕구 및 구매 행동과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측정이 쉽고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인구 통계학적 변수예요. 사회 구성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유아냐, 유치원이냐, 초등학생이냐, 중고등학생이냐, 20대냐, 30대, 40대, 50대, 60대 등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요. 다음에다가 현대차에서 다음 배너 광고를 소나타 광고를 열심히 했어요. 다음에서. 열심히 했는데 매출에 영향이 없었대요. 왜? 2000년대 초반에 다음은요. 주로 젊은 층들만 많이 사용했거든요. 인터넷 초기에는. 근데 젊은 층들은 소나타를 그 당시에 구매를 못하죠.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타겟팅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같은 거 이렇게 초기화면 피게 되면 이제 뭐 학원 광고, 뭐 사이버 광고, 대학 광고, 뭐 젊은 층이 좋아하는 뭐 증권사 광고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죠. 또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도 광고하고 그러지 않나요? 요새 유심히 안 봐서 그럴 것 같아요.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화장품도 우리 남성도 있지만 여성 위주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가족 규모, 뭐 원룸촌에서 가서 파는 거랑 아니면 뭐 완전 주택가 가서 파는 거랑 달라지겠죠. 아파트촌도 평수 작은 데냐, 평수 큰 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미혼, 청년 부부, 중년 부부, 노년 부부, 자녀가 있냐 없냐 또 달라지겠죠. 소득, 월 소득이 100만, 200만, 300만 이하냐, 300만 이상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직업에 따라서 학생이냐, 군인이냐, 회사원이냐, 공무원이냐, 교원이냐, 주부냐, 실업자 등등에 따라서 저기 뭐 철원이라든가 화천, 춘천 가면 주로 이제 군인들 그 주말마다 외박 나오죠.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문화가 달라요. PC방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숙소,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국졸이냐, 중졸이냐, 대졸 등등 달라질 수 있고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등등 인종에 따라서 황인종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한국인, 뭐 미국인, 일본인에 따라서 마케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심리 분석학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분석학적 변수.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어요. 사회계층에 따라서 하류층이냐, 중하류냐, 중류냐, 중상류냐, 상류층이냐 등등에 따라서 또 소비가 달라진다 라고 보는 거겠죠. 앞서 반포는 일반적으로 상류층이죠. 거기 가서 뱅뱅 매장을 내면 6개월 만에 문 닫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라이프 스타일, 진보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건강지향주의, 전통주의, 모험주의 등등 지역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개성에 따라서 야심적이냐, 자기만족적이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도전적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나 봐요. 이건 좀 어렵네요, 저한테는. 행동 분석학적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나타난 반응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어요. 추구적인 편익에 따라서 경제성이냐, 뭐 편의성이냐, 뭐 위신 등이냐 등등에 따라 달라지겠죠. 구매 준비 단계, 비사용자, 과거 사용자, 잠재 사용자, 최초 사용자, 규칙적 사용자 등등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용률, 소량이냐, 보통이냐, 다량, 대량, 다량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량 사용자들에서는 좀 또 많이 사면 좀 많이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수 같은 거. 뭐 지나가다가 편의점 가서 한두 개짜리 사는 것도 있겠으나 아예 집에서 그냥 2리터짜리 통째로 박스로 사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상표 충성도에 따라서 전혀 없어요. 보통이에요. 강해요. 절대적이에요. 충성도. 나 이 제품이라면 그냥 꼬박 죽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케팅 요소에 따라서 품질, 가격, 서비스, 광고, 홍보 등등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제 또 넘겨서 뭐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소비자 마케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 소비자는 삶을 누리는 모든 사람이고 소비자 행동은 인간 행동입니다. 소비 누구예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은 사람의 행동, 인간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올더스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행동은 소비 이론이 아니라 구매 이론이다. 마케팅의 주요 관심사는 판매 가능한 상품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구매 행동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매 행동이 아니라 구매 행동이래요. 소비자 행동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으로 어떤 제품이 구매되기까지 나타나는 의사결정 행동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저 물건을 구매할 때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지나가다가 물건이 마음에 드는 게 딱 서 있으면 일단 쓰겠죠. 바라보겠죠. 망설이겠죠. 지갑도 한번 만져서 열었다 닫았다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달라지겠죠.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 행동의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자는 메커니즘 해석으로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현대 마케팅에서 소비자 행동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자로서 입장과 구매자로서 입장이 있나 봐요. 판매자로서는 기업의 마케팅 행동에 작용하는 요인과 판매자로서 기업 마케팅 행동에 작용하는 요인과 구매자로서 구매 결정 행동에 작용하는 요인, 즉 두 요인의 상호작용 관계를 해석하는데 현대 마케팅에서 소비자 행동이 주요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경제학적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거시경제학적 분석과 미시경제학적 분석에 대해서 이 경영 창업 우리가 크게도 보고 만원경도 필요하고 현미경도 필요하잖아요. 살다 보면. 전자 거시경제적인 분석은 소득과 구매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변수. 경제적인 변수라는 건 이제 생산량이라든가 가격 등등이겠죠. 또는 사회 통작적 변수, 직업은 무엇인지, 교육 수준은 무엇인지, 연령 등등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의 집단 행동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적인 분석이고, 이번에 후자는 가격과 소득의 변화가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소비자의 구매 행동 이론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미시경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가지고요. 각 가정마다 소득이 많아지면 자동차도 빵빵하고 막 사고 하고 자동차도 작은 것보다 막 큰 거 사고 막 그러는데 불경기가 되고 소득이 안 좋아지게 되면 큰 자동차 사는 것보다 작은 자동차 사고 뭔가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심리학적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 행동을 규정하고 각종 심리적 변수와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심리학적 분석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행동과 관련된 변수로 제시하고 사회심리학에서는 태도를 변수로 사용하여 욕구를 행동과 관련된 변수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심리학을 따로 공부 안 해가지고 뭔 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제가 이 증권업계 시대는 투자심리, 투자심리는 많이 공부했었어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떨까? 이 증권시장에서 투자심리라는 건 투자자들이 현재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지 팔고 싶어 하는지 그게 투자심리예요. 저 주식을 지금 주식시장에서 참여하고 싶은지 현재 주식시장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지 저 종목을 사고 싶어 하는지 저 종목을 팔고 싶어 하는지 투자자들이 그게 투자심리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으나 이 심리학적 분석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사회학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은 사회 변화와 개인 행동 간의 관계를 해석해 가지고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타인 간의 관계와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집단과 집단 간의 상호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나와 타인 간의 관계,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집단과 집단 간의 상호 관계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 게 사회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집단의 구조와 기능에 관심을 갖고요. 사회 변화가 개인의 소비자 구매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변수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있대요.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문화 인류학적 분석인데요. 오늘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짝짝짝. 박수입니다. 문화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문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마 우리 지구상에서 최고의 문화를 가진 가장 우수한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K-팝, K-드라마, K-푸드, K-무비 최고죠. K-푸드, K-뷰티 아마 전 세계 최고가 아마 한국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브리스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인간 행동은 생활의 장이나 생활 방식으로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와 소비자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목표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을 규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란 어린이는 미국에서 자란 어린이와 생활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어린이는 어린이를 보게 되면 인사를 잘하게 되는데 미국 어린이들보다는 인사를 더 잘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에 여행만 가봤지 살아보질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럴 것 같죠? 문화는 그들의 개념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문화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행동 기준은 관습 또는 풍습 또는 양속, 법률 등을 우리가 문화다라고 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들 관습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양속이라든가 법률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겠죠. 문화는. 그렇죠? 한국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또 공부한 거 여러분들이 마케팅과 고객 관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아마도 오늘 9주차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9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